안녕하세요. 상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사용 설명서. 자, vlookup에 대해서 어느 채널이나 많이들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 채널뿐만 아니죠. 각종 블로그에서도 관련 엑셀 블로그에는 거의 있다고 보면 되죠. 자, 이 vlookup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요. 자, 6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vlookup 7가지 사용 설명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찾기. 자, vlookup은요, v는 버티컬의 약자인데요. 자, 버티컬이라는 것은 수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vlookup, 수직으로 해서 데이터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총 4가지인데요.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 자, 열번호, 찾을 열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옵션입니다. 자, 옵션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true or 또는 생략, false. 자, true 생략 같은 경우에는 찾을 값의 유사일치를 의미하고요. false 같은 경우에는 찾을 값의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주로 이제 찾을 값의 정확하게 일치를 많이 사용하겠죠. 자, 이거는 숫자 1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옵션 부분에 0을 쓰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죠. 자, 바로 기본 활용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활용. 지금 이 표에서 발주처를 지금 찾을 값의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vlookup, VL을 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찾을 값 M5가 되겠죠. 이 부분은 F4 키를 눌러서 열을 절대 참조로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 지정,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죠. 그래서 범위 부분도 절대 참조로 두고요. 자, 일단은 저는 2번 하나, 둘, 두 번째 값을 가져올 거니까요. 열번호를 넣고 두 번째, 자, 정확하게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false나 0을 써도 됩니다. false를 넣어도 되고요. 0을 써도 됩니다. 0을 넣겠습니다. 자,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 발주처 옆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값을 가져왔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칼럼 중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자,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 지금 저는 수량과 단가의 데이터를 이 발주처 기준값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옆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니까 제가 그 찾을 값도 열을 절대 참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옆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 했을 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는데, 자, 범위도 절대 참조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자, 이 열번호가 문제가 되죠. 자, 저는 여기에 품목하고 수량하고 단가를 가져오고 싶어요. 쭉. 그런데 이 열번호를 일일이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열번호를 4번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만이, 자, 지금 보시면 100, 15,00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는데요. 이게 여러 개를 데이터를 끌고 온다고 보면 굉장히 이거 불편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칼럼 중첩을 이 열번호에다가 칼럼 중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럼 함수를 찍어보면, 자, 칼럼 함수를 찍어보면, 자, 인수 없이 찍어보니까 여기가 14열이고요. 여기 15, 16열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두 번째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칼럼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자, 여기가 14잖아요. 14를 2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2가 돼야겠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자,
조금 전에는 드래그 했을 때 화장지로 다 끌고 왔어요. 자, 드래그를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바로 수량과 단가를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저기로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칼럼, 이 부분 칼럼 함수를 적용을 해서 지금 기존에 지금 열이 n열이 14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12를 빼줬고요. 그 옆에는 15열이 되기 때문에 11을 빼주니까 3이 되고 그 옆에는 4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지금 기본 활용법과 칼럼 중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다중조건 사용. 자, VLOOKUP 함수는 다중조건이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근데 약간의 꼼수지만 다중조건을 위장한 내용으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앰퍼샌드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발주처가 A면서 분모기 화장지인 값을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대응해서 지금 수량을 가져올 거예요. 이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하냐면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먼저 원본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앰퍼샌드 화장지. 자, 이렇게 G5와 H5를 앰퍼샌드로 묶어줘서 쭉 드래그.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VLOOKUP 여기서 기준을 갖다가 앰퍼샌드로 또 엮는 거죠. 엮어서 앰퍼샌드로 엮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끌고 올 수 있도록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가 찾을 값이 되니까 1, 2, 3, 4 내가 만약에 수량 값을 가지고 싶으면 5가 되겠죠. 자, 일단 품목인 4번을 한번 적용을 해서 수량을 가져올게요. 수량 5번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어떻습니까? 바로 요거를 확대를 해보면 지금 보면은 기준값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놨고요. 지금 이 기준점을 갖다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서 앰퍼샌드로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는 것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다섯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온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미드 중첩. 자, 미드 중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찾을 값이 상군 A라고 돼 있고 상군 B라고 돼 있는데 지금 원본 데이터에서 보면 발주처가 A, B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기준을 갖다가 다시 가공을 텍스트 가공을 할 필요 없이 바로 VLOOKUP 찾을 값 인수에서 미드 바로 적용을 하는 거죠. 미드를 적용을 해서 찾을 문자열 그리고 세 번째죠. 찾을 문자의 첫 위치죠. 두 번째 인수가 세 번째. 자, 하나를 추출할 문자 하나를 가져와라. 자, 미드 그리고 여기서 자, VLOOKUP의 두 번째 찾을 범위가 되겠죠. 찾을 범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동일하게 두 번째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이렇게 해서 화장지 음료수 값을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수식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VLOOKUP 이 찾을 값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가공을 바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미드 함수 찾을 문자열, 찾을 문자의 첫 위치, 그리고 추출할 문자 수. 그래서 M19의 세 번째 한 개의 문자를 추출해라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온 거죠.
자, 다섯 번째, 트림, 클린, 밸류 중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예문으로 이동을 해서요. 먼저 VLOOKUP을 적용을 해볼게요. VLOOKUP 찾을까? F4를 눌러서 열을 절대 참조로 넣고요. 자, 이거는 버릇이 되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범위가 절대 참조가 되겠고,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값을 가져와라.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not available 라고 해서 오류 값이 뜨죠. 값을 못 가져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에 제가 인위적으로 지금 공백을 넣어줬어요. 지금 보시면 R5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없는데, 지금 U5에는 지금 공백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공백을 뭐 직접 없애주는 방법도 있지만 일일이 찾는 게 참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값에다 트림 함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trim 트림 함수를 바로 적용을 해서 엔터. 자,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자, NA가 사라졌죠. 그래서 망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클린 함수. 자, 이 클린 함수를 할 때는 제가 인위적으로 지금 적용이 안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여기 캡틴 아메리카 이 부분에다가 이퀄 쌍따옴표를 주고 앰퍼샌드로 해서 char 캐릭터 함수 10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똑같이 VLOOKUP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VLOOKUP F4를 위해서 열을 절대 참조로 하고요.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자, 이렇게 엔터를 해서 가져오게 되면,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NA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캐릭터 10번을 넣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캐릭터 10번을 넣었는데 이 부분을 값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 이게 캐릭터 10번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 NA가 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유령 문자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럴 때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클린 함수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트림과 똑같이 클린 함수를 적용을 찾을 값에다가 해서, 아니면 대상에도 클린 함수를 활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찾을 값에다가 지금 캐릭터 함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지만, 사실 이 부분 자체 찾을 값을 포함한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이 만약에 캐릭터 함수가 숨어 있다고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클린 함수를 바로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해서 값으로 전환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자, 밸류 같은 경우는 문자형 숫자를 숫자로 바꾸는 함수죠. 자, 동일하게 이번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순서를 이용을 해서 값을 가져와 볼게요. 자, 기준을 포함한 범위. 자, 이번에는 망치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자, 이 범위는 절대 참조로 둬야겠고요. 세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엔터.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또 NA가 떴죠. 왜냐하면 이 3이 문자형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작은 따옴표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문자형 숫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인 밸류 함수를 바꿔주는 거죠. 자, 밸류 함수로 해서 찾을 값을 감싸주게 되면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 녹색 부분이 돼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숫자로 변환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숫자로 변환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밸류 함수를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스트링 클린 밸류까지 해봤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응용, 그리고 if 에러 중첩.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탭에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부분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가져갈 거고요. 자, 원본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발주처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B6셀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됐죠. 발주처로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적용이 됐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다가 이제는 이 부분에 는 vlookup. 자, 지금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해놓은 곳에다가 차지값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은 동일하게 데이터 표에서 적용을 하고 두 번째 값을 정확하게 일치시켜라.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A가 떠서 보기가 안 좋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값을 못 가져오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NA가 평상시에 보이지 않게 if 함수로 묶어주는 겁니다. if는 얘가 B16이 공백일 때 공백을 가져오고 거짓일 때 vlookup. 자, if에 가로를 닫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지금 NA 떴던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방법도 있지만 여기 지금 수식을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if 함수와 vlookup. 자, 이 부분을 좀 더 쉬운 방법이 if 에러 함수입니다. if 에러 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부분이 다 날아가는 거고요. if 에러. 자, 이 수식을 감싸주고요. 마지막에 공백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아까 if 함수를 적용을 해서 조건식 참 거짓을 하는 방법보다 이 if 에러를 적용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손쉽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값을 가져오는 것 동일하게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응용과 그리고 if 에러 중첩까지 한꺼번에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뜯어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순간순간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모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